네, 자,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 9번부터 할 차례죠. 자, 어간의 끄듬절, 르의 의가 줄고 그 뒤에는 어미, 어가 라로로 바뀔죠. 지금 우리 저기 불규칙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자, 9번은 우리 8번은 러불규칙이었죠. 대신 어나 대신 러가 오는 것이 러불규칙이었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르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르불규칙. 예, 르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 이제 복잡해요. 요거는 이제 가르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 가르다가 원래 가르다에 이렇게 이제 아가 오겠네요. 예, 이게 아가 이제 있으니까 자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요게 끄듬절 르의 의가 줄어드네요. 의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얘가 어가 요거 라나 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는 현상. 그래서 요 리을은 앞으로 가가지고 리을은 앞 음절로 옮겨가지고 갈이 되고 갈라. 이런 식으로 되는 현상이 바로 르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블 규칙 같은 경우는 어가 그냥 러로 바뀌는 거예요. 르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어간에 리의가 떨어지면서 뒤에는 아가 오는 게 아니라 라가 와서 갈라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바로 르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외를 보시면 우리 우러르다 있죠? 우러르다. 예, 우러르다는 어떤가요? 우러르다. 예, 여기는 이제 어가 오네요. 예, 우러러. 어가 와서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의가 떨어지면서 요거는 우러러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냥 의만 떨어지는 의탈락이에요. 의탈락. 그래서 요렇게 안 바뀌는 애도 있고 요렇게 르불규칙 해당 사항 받아가지고 바뀌는 애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르불규칙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다 불러 불렀다 걸으다 걸러 걸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부르다 굴러 굴렀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이 밖에 예외적인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예를 보시면 가다가 가거라 자다 자거라 오다 오너라 이런 식으로 옛날엔 거라 불규칙 너라 불규칙 이런 것도 89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요즘 이제 사극에서나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사전에 뭐 조선시대는 가거라 뭐 오너라 뭐 자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9년도 이후에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 더 있으나 예외 형식이 단지 명령형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얘네들은 이제 불규칙으로 보지 않겠다. 가거라가 아니라 가라. 예, 요게 맞는 것으로 자거라가 아니라 자라. 그 다음에 오너라가 아니라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자, 1번 르탈락이 있네요. 르탈락은 어질은 어진 이렇게 있을 때 자,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리을 탈락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질은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서 은 앞에서 이렇게 좀 니은 앞에서 그렇게 니은 앞에서 리을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진 이런 식으로 쓰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멀지 않아, 머지 않아 이런 게 있는데 이 지읒 앞에서는 원래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뭐 좀 약간 몇 개의 예외를 인정을 했죠. 뭐 머지 않아, 뭐 하다 마다, 하고 말고 뭐 하다마다 그 다음에 하자마자 하고 말고는 아니고 하자마자 마지 않다 그 다음에 지 마라 지마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지마라 지마 같은 경우는 지 말아라 지 말아가 2015년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맞고 리를 탈락시키지 않은 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머지 않아 얘네들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이 아니지만 그래도 리을을 그 전부터 이제 시켰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그렇게 리을을 탈락시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옷불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불 규칙은 이제 그게 모음 앞에서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을 탈락시키는 그런 현상을 바로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또 떨어지는 애도 있고 안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렇지만 그었다 요거 그따 같은 거는 시옷이 떨어지죠. 그래서 선을 그었다라고 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히읗 불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어찌하겠나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상황이 그러으니 이런 식으로 이게 히읗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히읗과 의가 탈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러니 이런 식으로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 보시면 상황이 그러니 라는 식으로 요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 똑같이 이제 그 앞에도 그러니 요것도 니가 붙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참고에 니도 니가 이제 붙었죠. 그렇지만 앞에 거는 탈락을 시키는 게 맞는데 뒤에 거는 탈락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렇니? 라는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연결 어미로 니가 사용이 되면 이게 은이에요. 은이. 그래서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은이가 결합을 하죠. 그런데 밥을 먹니?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은이가 붙습니까? 그럴 땐 니가 붙어요. 그러니까 종결어미로 사용할 땐 은이가 아니라 니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가 결합했을 때는 히읗이 떨어진다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니? 라는 식으로 밥을 먹니?처럼 요거는 은이가 결합한 게 아니라 니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읗이 안 떨어진 정말 그렇니? 라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니가 붙더라도 연결어미와 종결어미가 있는데 연결어미는 은이입니다. 종결어미는 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가 붙었을 때는 히읗 불규칙이 적용이 돼서 히읗이 떨어지지만 니가 붙었을 때 종결어미 니가 붙었을 때는 히읗 떨어지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히읗을 그대로 있는 식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4번 보시겠습니다. 우불규칙이네요. 우불규칙에는 푸다만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을 퍼담다가 아니라 밥을 퍼담다. 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퍼담다라고 하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디귿불규칙을 보겠습니다. 라면이 굳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 디귿불규칙 맞아요. 그래서 라면이 붓답니다. 원래 기본형은 붓다예요. 그래서 디귿 받침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이기 때문에 라면이 불어서 이런 식으로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보시면 기본형은 라면이 불다가 아니라 라면이 붓다예요. 그래서 디귿 불규칙 라면이 이제 좀 오래 놔둬가지고 막 물기를 먹어가지고 통통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쫄깃쫄깃한 게 없어지고 막 굵어지는 것 이런 거를 라면이 붓다라고 이렇게 앞에 걸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6번 보시겠습니다. 비읍 불규칙. 오늘따라 되게 더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라면이 오늘따라 되게 더버가 아니라 더워 이런 식으로 쓴 그 비읍이 덥다는 비읍 불규칙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되게 더워라고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안 있고 워와 안 있고 와가 있네요. 아니 꼽다 다 우로 바뀐다고 그랬죠. 돕다 곱다만 빼놓고 돕다 곱다만 오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우로 바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있고 워 앞에 게 맞겠습니다. 다만 도와네요. 돕다 이거는 오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와 앞에 걸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여불규칙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숙제를 하여라 이런 식으로 하다는 여가 붙는다. 그래서 여서 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라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러불규칙을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행잎이 노르러졌다 라는 식으로 노르어가 아니라 대신 러가 붙는 그런 현상. 그래서 노르러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보시면 르불규칙을 보겠습니다. 그 학생은 예의가 바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르불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르에 의가 떨어지면서 그게 받침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뒤에 아나 대신 러나 라가 오는 현상이 바로 르불규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다 요게 르불규칙 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가 발랐다. 그래서 의가 탈락하면서 리을이 발 이렇게 받침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에 오는 게 아니라 라시 그렇게 아가 오는 게 아니라 라가 와가지고 발랐다 이런 식으로 쓰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저 18항 끝냈고요.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연습 문제 우리가 수업 시간을 50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 이용해서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고 공부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19항에서부터 26항까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페이지는 안 나왔지만 27페이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페이지 그 한글 맞춤법 19항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좀 길라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라잡이는 뒤에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때 아니면 좀 하나로 묶일 때 그때 좀 미리 길라잡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부분 이해를 하면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길라잡이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전미사가 된 말이에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인데 범위가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중에 제3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전미사가 붙었을 때 앞에 형태가 즉 어근의 전미사가 붙잖아요. 예, 그런데 어근 형태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애도 있고 바뀌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뜻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형을 밝혀서 원래 원형을 유지를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변형시켜서 발음대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19항서부터 26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이 내용을 들어가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제 19항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 길라잡이의 그 상자 있죠 아래 상자의 19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간에 이나 음이라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 그래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자, 원형 밝힘 여부, 원형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즉 발음대로 쓰지 않고 그 원래 원형대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길이, 걸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이라고 쓰는 것, 그거는 뒤에 이나 음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걷다이긴 합니다만 걷다가 이제 디귿 불규칙을 거치죠. 그래서 리을로 바뀌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앞에 있는 원형을 그렇게 밝혀가지고 그래서 걸로 그렇게 써주고 뒤에 음을 그 분리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적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콧뚜레 볼까요? 콧뚜레. 콧뚜레는 이게 그 콧뚜레가 요게 틀리고 콧뚜레로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전미사 애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미사. 그래서 이나 음이 결합했을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만 애가 결합했을 때는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 그냥 발음대로 써준다. 그래서 콧뚜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콧뚜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콧뚜레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 요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지금 저 용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주면요. 자, 그러면 19항 3번, 4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같다. 요 티읕 받침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넘어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뭐가 붙었습니까? 어가 결합을 했네요. 그래서 이나 희가 아니라 어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 그래서 넘어는 틀리고 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산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 파생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미사가 붙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산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넘어로 넘어가 아니라 너머로 이렇게 쓰는 것이지만 너머로 부사나 명사일 때는 너머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할 때 산을 넘어간다 산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용언에다가 뒤에 어미가 결합해가지고 활용할 때는 그때는 넘어로 그렇게 쓰는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부사나 명사로 사용됐을 때 넘어로 쓰면 틀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넘어로 써야 맞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용언으로서 활용을 할 때는 넘어라고 써야지 넘어라고 쓰면 또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요거는 지금 부사의 용례예요. 부사로 이렇게 넘어라고 그래서선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20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명사의 이가 결합을 했을 때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형을 또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바둑이 이런 식으로 곳곳 바둑 바둑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죠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그 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강아지를
우리가 바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 바둑돌 같다고, 그 하얀색 까만색 그 바둑돌 같다고, 예, 바둑판 같다고, 그래서 바둑이라고 부르는 그 하여간 재밌는 이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요 19항서부터 26항 알아두실 때는요, 이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요것 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릎 악 이렇게 나왔는데, 예, 요거는 틀립니다.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무릎 악이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요 아래다 적을게요. 무릎 악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발음대로 이렇게 무릎 악이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그 옛날에 무릎팍 도사 있죠? 그 강호동이 그 사회받던 무릎팍 도사. 이게 무릎을 팍 친다고 무릎팍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 근거 없는 표기입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무릎에 전미사 악이 붙은 거예요. 전미사 악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나 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써주는 무릎팍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요거는 뭐 근거 없는 표기예요. 무릎에 팍. 뭐 무릎에 팍 친다고 뭐 그래서 무릎팍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요거는 예,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산발이 있죠. 산발이 같은 경우는 산발에 이가 결합을 했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가 결합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산발 이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럼 21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명사나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결합을 하면은 역시 이래서 이제 명사나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그렇게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갑지다, 낚시,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갑지다, 낚시 예, 이런 식으로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예, 그런데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넓다에 적하다가 결합을 한 거거든요. 적하다. 요 적하다도 역시 지읒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죠. 예, 그러니까 앞에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요. 예, 그래서 리을 비읍으로 적어주는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습니다. 예, 제가 써볼게요.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리을 비읍. 왜냐하면 이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잖아요. 여기 앞에 붙었기 때문에 앞에 원형을 밝혀서 리을 비읍으로 다 적어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2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언에 피사동 전미사나 강세 전미사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피사동 전미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희리기 우구추죠.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거나, 아니면은 강세 전미사가 뭐냐면 치뜨리 틀이에요. 치나 뜰이나 틀이, 놓치다, 세게 놓는 거예요. 놓치는 것. 그 다음에 뜨리, 틀이 이런 것, 예, 다 강세의 뜻을 더하는 강세 전미사들입니다. 이런 것 붙었을 때 앞에 있는 것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용례를 보시면 맞기다, 요거 예, 맞다에 기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 티읕 받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얽히다, 요거는 희가 결합을 했네요. 희. 예, 그래서 앞에 리을 기억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얽히다는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얽히다, 아유 미안합니다. 예. 요 히읗이 아니라 기억. 이런 식으로 요 피사동 전미사 희가 결합을 했으니까 요 리을 기억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얽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돌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돌다에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돌이다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좀 다 맞는 거죠. 예, 돌이다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칼로 도려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려내었다의 그 돌이다가 돌다에서 왔다는 거 아셨어요? 예, 오늘 처음 아셨죠? 예, 지금 그거 별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뜻이 본뜻하고 멀어진 것 있죠. 본뜻에서 멀어졌거나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 이런 거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돌이다,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피사동 전미사 이가 결합을 했습니다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돌이다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본뜻과 멀어졌을 때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 예, 그런 예외사항들이 다 있어요. 예, 19항서부터 26항까지 다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받치다 있죠? 예, 받치다가 저 거르는 걸 받다라고 그러거든요. 티읕 받침 그렇게 하는데 세게 거르는 것, 즉 되게 촘촘하게 거르는 것 있죠? 이런 거를 걸러지는 것, 우리 저 깔때기에 거르잖아요. 뭘 거르고 그러는데 그 거름종이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거르는데 아니면 저기 저 채나 이런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르는데 촘촘하게 되게 세게 잘 거를 때 그때 받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티읕 받침을 써주면서 앞에 원형 밝혀졌고 치, 강세전미사 치가 들어가는 것,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항 보시겠습니다. 저 23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꿀꿀하다, 꿀꿀거리다가 여기 사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가 결합을 했을 때 앞에 꿀꿀이, 꿀꿀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사전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가 붙다 하더라도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뻐꾸기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뻐꾸기는 뻐꾸기다. 왜냐하면 뻐꾹하다, 뻐꾹가리다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뻐꾸기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24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태어 어근, 그러니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이다가 붙어가지고 뭐 거리다나 이다나 둘 다 반복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가 되겠는데 이래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깜짝이다, 요거는 이제 깜짝거리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다가 붙었을 때 깜짝이다 이렇게 용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들이다, 이거 두들거리다라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다가 붙었을 때 그때 원형을 밝혀 적지 못하고 그렇게 발음대로 두들이다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깜짝거리다가 되니까 깜짝이다는 원형을 밝혀줬고요. 두들거리다는 안 되니까 두들이다로 그렇게 두들이다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두들이다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5항 보시겠습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깨끗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깜짝,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있죠. 갑자기는 이제 갑작하다는 말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나 히가 붙어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갑자기로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부사에 또 이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더욱에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더욱 이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어서 그래서 더욱이가 아니라 더욱이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습니다. 다음에 26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다 없다에, 그러니까 어근에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하다 없다의 원형을 이제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19항서부터 25항까지는 어근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그런데 26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하다나 없다 뒤에 이제 붙는 전미사 얘네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것으로서 좀 다른 것과는 그 전미사를 밝혀 적는다는 점에서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다 이런 식으로 딱 하다로 그렇게 적어야지 이게 딱 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하다 틀리죠? 착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옛날에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적은 여기 몸에 그런 이제 문신으로 적으신 분들이 목욕탕에서 좀 자주 뵀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착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착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목욕탕에서 이렇게 어깨를 부딪힌다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자 이게 그래서 착하게 살자라는 게 본인이 이제 마음을 잡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뜻에서 착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본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을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앞에서 착하게 굴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 사람 마음 잡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사람들 뭐 마음 잡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법도 틀리게 적었어요. 심지어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아주 공포감을 조성했던 뭐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맞춤법과 틀린 겁니다. 착하게 착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질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없다라는 것의 원형을 밝혀 적어서 부질없다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길라잡이를 통해서 우리 저 19항에서부터 26항까지 다룰 전미사에 관련된 내용들,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이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줄 위에 그 또 이제 상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즉 저기 위에 그 길라잡이 있죠? 앞에 길라잡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근에 이나 음이나 히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피사동 전미사, 이일액이 우구추, 강세 전미사, 치, 뜨리, 트리, 아니면 하다, 없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그렇게 밝혀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다가 결합하면 어근의 원형을 또 밝혀 적어야 되고요.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전미사가 결합하거나 앞에서 제시한 전미사라도 원뜻에서 멀어진 어근과 결합한다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나 히 따위에 그런 전미사 외에 다른 전미사하고 결합을 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나 히 같은 전미사가 붙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것이 원형을 그러니까 그 본뜻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라면 그러면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항 들어가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길라잡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훑어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19항서부터 분항을 들어갈 때 아마 좀 겪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한글 맞춤법 19항 용언 어간에 이나 아니면 이나 히가 붙어서 명사 부사가 되는 것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9항 보시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나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게 19항의 내용이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보시면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달맞이 등등 이렇게 길, 깊, 높, 다듬, 땀밭, 달맛 이런 것들 다 원형을 지금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이번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거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역금, 울음 이렇게 걸, 묵, 밑, 얼, 역, 울 이런 것들 다 원형을 지금 앞에 밝혀 적고 있죠. 그래서 음이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이번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이런 식으로 다 이가 붙었죠. 앞에 갓, 굿, 길, 높, 만 이런 식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발키, 이키, 자키 이런 식으로 히가 붙었을 때 발, 익, 작 이렇게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굽돌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굽돌에 이가 결합을 한 거예요. 뭐 굽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굽돌다, 굽돌, 뭐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 있는 어근이 무슨 뜻인지도, 본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굽돌이가 이제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 아래에 요렇게 좀 튀어나오게 요렇게 그거를 해놓은 거 있죠? 제가 좀 방이 좀 어질러져 있는데, 제가 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쪽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제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굽돌이에요. 자, 이렇게 가리키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 부분, 아이고, 예, 지금 바지도 막 이래가지고 참 미안하네요. 예. 자, 요거, 예, 요 부분이 굽돌이에요. 굽돌이. 예, 그래서 요게 예, 굽돌인데, 요 굽돌이라고 할 때 굽돌이 뭔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이고, 본의 아니게, 예, 저희 좀 방 모양을, 예. 지금 아이가 뒤에 그 또 텐트도 쳐놓고,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좀, 예, 약간 좀 어지러운 예, 그런 관계, 좀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수업을 예, 하고 있는데, 자, 예, 어쨌든 여기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굽돌이라고 하는 것인데, 굽돌이 이제 원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근이 뭔지 본뜻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굽돌이라고 그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가지고 저도 좀 괜히 보여드렸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 것이니까 예, 좀 예, 다소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모습을 좀 예, 보여드리긴 했는데 예, 좀 양해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예, 요거, 예, 다리도 이제 달다에서 달의 이가 결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다리, 사람 다리 할 때, 그 다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이가 아니라 다리라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 자, 이게 목에 거는 액세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이 편도선이 붓거나 그랬을 때 목이 막 칼칼하고 아프고 그럴 때 있죠. 예, 그럴 때 그거를 목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병. 예, 목병이 목 디스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 속에 걸린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목 걸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목 걸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목걸이 있죠. 우리가 액세서리로 목에 거는 것은 목에 걸다라는 말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목걸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목병은 목걸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본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서 목걸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이런 것도 다 본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노름 같은 경우도 볼까요? 예, 노름 같은 경우에도 놀다에서 놀다에서 아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놀아도 너무 심하게 노는 거잖아요. 노름은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너무 좀 지나치게 노는 것이니까, 이거는 본뜻에서 우리가 노는 것은 즐거워야죠. 이게 노름하다 보면 완전히 즐거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순간의 쾌락 때문에 완전히 막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노는 게 못 되는 것이죠. 예, 건전하게 노는 것도 못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름은 놀다에서 본뜻에서 너무 심하게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름이 놀음이 아니라 노름이라고 예, 그렇게 본뜻에서 멀어졌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노름이라고, 비록 음이 결합을 했습니다만 노름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걸이 이런 것 따위도 다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본뜻에서 다 멀어지거나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굽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이나 방 안벽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를 가리킨다. 제가 아까 전에 손으로 가리켜 드렸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벽의 밑부분, 제가 또 이렇게 저희 방에 또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으니까 그 부분, 그거를 이제 굽돌이라고 부르는데, 굽돌이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굽돌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4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